한정우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70평생 그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던 남자가 가정부의 손에 낀 낡은 반지 하나를 보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불가능해. 이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긴장된 시선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대체 그 작은 은반지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거대 기업을 일군 남자를 이렇게 무너뜨린 걸까요? 이 반지에 얽힌 50년의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챕터 1. 새벽 5시, 이순자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지만 알람 없이도 정확한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방을 나와 저택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5년째 반복되는 아침이었습니다. 따뜻한 물 70도, 찬물 20도를 섞어 정확히 45도로 맞췄습니다. 한정우 회장이 아침마다 마시는 물의 온도였습니다. 온도계로 3번 확인했습니다. 회장은 조금이라도 온도가 다르면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물이 미지근하군. 한 번은 46도로 준비했다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순자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흰 쌀밥, 된장국, 구운 생선, 나물 3가지. 회장의 아침 식단은 5년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생선은 정확히 3분 30초간 구워야 했습니다. 1초라도 넘으면 탔다고 했고 1초라도 모자라면 덜 익었다고 했습니다. 이순자는 타이머를 3개나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6시 정각, 한정우 회장이 식당에 내려왔습니다. 70대 초반이지만 허리가 꼿꼿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안경을 쓴 모습은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이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회장의 안경 도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요. 식사 준비됐습니까? 회장이 앉으며 물었습니다. 이순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회장님. 5년간 나눈 대화의 대부분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질문과 짧은 대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회장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이순자는 부엌문 뒤에 서서 다음 준비를 했습니다. 식사 후 회장이 마실 숭늉과 소화제였습니다. 물 온도가 정확하군. 회장이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칭찬이었을까요? 이순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회장의 표정은 언제나 무표정이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회장은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이순자는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고무장갑을 낀 손이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고무장갑을 끼고 일했습니다. 설거지할 때도, 청소할 때도, 요리할 때도요. 한 번도 맨손으로 일한 적이 없었습니다. 10시쯤 이순자는 2층 복도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재 앞을 지나갈 때 안에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민준아, 그 안건은 재검토가 필요해. 수익성이 불확실하다고. 아들 한민준과 통화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목소리에서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이순자는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서재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내 결정에 이견이 있나? 그럼 내가 알아서 해. 책임도 내가 져야 할 거고.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은 아들에게도 냉정했습니다. 5년간 지켜본 결과 회장은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비서실장 강수진이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30대 후반의 날렵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10년 넘게 회장의 비서를 맡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순자 씨, 회장님 계시죠? 강수진이 물었습니다. 이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재에 계십니다. 강수진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순자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강수진의 눈빛이요. 마치 무언가를 살피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이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년간 조심스럽게 지켜온 비밀이 혹시 들통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겁니다. 자신이 누군지, 왜 여기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감자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지를 벗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50년 동안요. 챕터 2. 사흘 후 한민준이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현재 회사의 부회장이었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늘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신규 사업 건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한민준이 서재에서 한정우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순자는 차를 준비해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테이블에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혈압약 드실 시간입니다. 이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통과 물을 함께 내밀었습니다. 한정우는 무표정하게 약을 받아 삼켰습니다. 한민준의 눈빛이 이순자에게 향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가정부가 회장의 약 시간까지 챙긴다고요? 차 한 잔 더 부탁합니다. 한민준이 말했습니다. 이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을 닫으며 뒤를 돌아보니 한민준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이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들킨 걸까요? 너무 과했던 걸까요? 하지만 회장님의 건강이 걱정돼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1시간 뒤, 한민준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또 의견이 맞지 않았나 봤습니다. 그가 복도에서 이순자를 마주쳤습니다. 이순자 씨, 맞죠? 한민준이 물었습니다. 이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5년째입니다. 5년이나. 그동안 아버지를 잘 모셔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심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탐색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버지 약 시간까지 챙기시는 건 보통 가정부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순자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회장님께서 가끔 잊으셔서. 제가, 그렇군요. 아버지가 그 정도로 의지하신다는 거네요. 한민준의 말투에 뭔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질투일까요? 아니면 의심일까요? 그날 저녁, 한민준은 강수진을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였습니다. 실장님, 우리 집 가정부 이순자라는 사람 있잖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요. 혹시 배경조사 다시 할 수 있습니까? 강수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5년이나 근무했는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족 이야기, 과거 이야기, 아무것도요. 한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틀 후, 이순자는 청소를 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회장이 아끼는 도자기 화병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화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무슨 일이요? 서재에 있던 한정우가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도자기 조각들을 보았습니다. 이순자는 얼어붙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조심성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년간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는데 왜 하필 지금? 그 화병이 얼마짜리인지 아시오? 한정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순자는 무릎을 꿇고 조각들을 주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낀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시오. 한정우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시오. 다음번엔 없을 겁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질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자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이순자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울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야 할까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라는 것을요. 왼손 약지에 반지를 쓰다듬었습니다. 50년 된 이 반지가 자신이 여기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돼.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순자는 몰랐습니다. 강수진이 이미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들통날 거라는 것을요. 챕터 3. 일주일 후 강수진은 조사 결과를 들고 한민준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부회장님,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이순자라는 이름으로 주민등록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전 이력이 모호합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신분 같습니다. 한민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5년 전부터 갑자기 등장한 이름입니다. 그 전 기록이 거의 없어요. 지방 출신이라고 했지만 그곳 주민센터에도 제대로 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가짜 신분이란 말입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한민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 곁에 정체불명의 사람이 5년이나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장 아버지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날 오후 한민주는 저택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순자가 마침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한민주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순자 씨,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이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민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부회장님, 당신 대체 누구십니까?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순자라는 이름이 가짜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5년 전 갑자기 만들어진 신분이더군요. 이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대답하십시오. 당신의 진짜 정체가 뭡니까? 저는 그냥. 바로 그때 한정우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무슨 소란이요? 한민준이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가짜 신분으로 우리 집에 들어온 겁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진정하라고요? 아버지, 이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여기 온 건지 모릅니다. 혹시 재산을 노리거나 아니면 내가 고용한 사람이네. 한정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분이 가짜라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자네는 회사 일이나 신경 쓰게. 한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려 한다니요. 아버지, 요즘 이상하십니다. 이 사람 때문에. 민준아. 한정우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이건 내 문제야. 한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변함없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이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는 제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한민주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3개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정우와 이순자, 단둘만 남았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소. 한정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의심, 궁금증,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싶소. 당신은 왜 여기 온 겁니까? 이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50년 전의 기억 때문에 당신을 보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한정우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렇습니까?
한정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멈춰섰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조심하시오. 민준이가 계속 감시할 겁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이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 왼손 약지의 반지가 고무장갑 안에서 느껴졌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그 반지가 세상에 드러날 사건이 벌어질 테니까요. 챕터 4. 다음 날 아침, 이순자는 평소처럼 정원의 화분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화분을 옮기다가 그만 손을 베이고 말았습니다. 날카로운 도자기 조각이 손바닥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아, 작은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피가 고무장갑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정우가 산책을 나왔습니다. 정원을 걷다가 이순자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다쳤소? 한정우가 다가왔습니다. 이순자는 황급히 손을 숨겼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피가 나는데 괜찮다니. 구급상자 가져오라고 하겠소. 한정우가 저택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마침 강수진이 서류를 들고 방문한 참이었습니다. 그녀가 구급상자를 가지고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이순자 씨,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강수진이 말했습니다. 한정우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순자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장갑을 벗으셔야죠. 강수진이 말했습니다. 이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할게요. 피가 많이 나는데요. 어서 벗으세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순자는 천천히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먼저 오른손, 그리고 왼손.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왼손 약지에 낀 낡은 은반지가 햇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50년은 좋게 된 듯한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반지였습니다. 단순한 디자인이지만 손으로 직접 만든 듯한 투박함이 있었습니다. 한정우의 시선이 그 반지에 고정됐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반지. 한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70평생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던 남자가 작은 은반지 하나를 보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수진도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회장님이 왜 저러시는 걸까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한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이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눈으로 반지를 자세히 보려고 했습니다. 가까이, 더 가까이. 반지의 안쪽에 새겨진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흐릿한 시력으로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영원히. 한정우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휘청거렸습니다. 회장님. 강수진이 황급히 그를 부축했습니다. 그 반지. 어디서? 한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이순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짜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염색한 머리, 안경, 예전보다 둥그러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당신. 대체. 한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반지는 세상에 단 2개밖에 없었으니까요. 하나는 50년 전 자신이 첫사랑에게 준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는 급히 저택으로 뛰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비틀거렸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책장을 열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금고를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꺼냈습니다. 유리 액자 안에는 똑같은 은반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원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반지. 50년간 단 하루도 손에서 놓지 않았던 반지. 이럴 수가. 한정우는 액자를 꽉 껴안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원에서는 이순자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강수진이 물었습니다. 이순자 씨, 그 반지가
뭔가요? 회장님이 왜 저러시는 거죠? 이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5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무장갑으로 가렸던 반지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서재에서 한정우는 창문 너머로 정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왼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영희, 설마 당신이었습니까? 한정우의 입술에서 50년 만에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5년간 자신의 옆에 있던 가정부가 누구였는지, 평생을 찾아 헤맸던 그 사람이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운명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50년을 기다리게 하더니 5년을 모르게 했으니까요. 챕터 5. 한정우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액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50년 된 은반지가 유리 너머로 빛났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요. 50년 전 한정우는 가난한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25살의 청년이었죠. 매일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12시간씩 기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를 만났습니다. 동네 빵집 딸 박영희였습니다. 23의 밝은 여자였습니다. 매일 저녁 퇴근길에 빵을 사러 들렀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피곤한 하루를 견딜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녀가 항상 건네던 말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목소리가 한정우의 전부였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한정우는 용기를 냈습니다. 영희 씨, 저와 사귀어 주시겠습니까?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둘은 매일 만났습니다. 강가를 걷고 싸구려 국밥을 먹고 별을 보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정우 씨, 나중에 성공하면 뭐 하고 싶어요? 당신한테 큰 집을 사주고 싶어요. 그리고 매일 맛있는 것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정우 씨만 있으면 돼요. 1년이 흘렀습니다. 한정우는 결심했습니다. 청혼하기로요. 하지만 가난한 노동자가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공장에서 남은 은 조각을 모았습니다. 밤마다 몰래 작업실에 남아 망치질을 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 만에 완성했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은반지 2개였습니다. 안쪽에 작은 글씨를 새겼습니다. 영원히. 강가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희, 지금은 이것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꼭 성공해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박영희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한정우도 자신의 손에 다른 하나를 꼈습니다. 영원히 함께할게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박영희의 집안은 부유한 상인 집안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둘의 관계를 알게 됐습니다. 가난뱅이 공장 노동자라고? 안 돼. 절대 안 돼. 박영희의 아버지는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딸을 집에 가뒀습니다. 한정우와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정우는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영희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날,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 미안해요.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결혼시키겠대요. 안 돼요. 같이 도망가요. 그럼 정우 씨가 더 힘들어져요. 아버지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정우 씨가 다치는 걸 볼 수 없어요. 박영희는 반지를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정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빼지 마요. 제발 빼지 마요. 언젠가 제가 성공하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정우 씨, 약속해요.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당당하게 당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을 만큼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한정우는 서재에서 눈을 떴습니다. 50년 전의 기억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요. 박영희를 다시 찾기 위해서요. 10년 후 작은 회사를 차렸습니다. 20년 후 중견기업으로 키웠습니다. 30년 후 대기업이 됐습니다. 하지만 박영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을요. 그날 한정우도 중매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지만 의무를 다했습니다. 아들 민준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반지는 절대 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액자에 넣어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년 만에 그 반지를 다시 봤습니다. 이순자의 손에서요. 영희, 정말 당신이었습니까? 한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문 너머 정원에 그녀가 보였습니다. 5년간 매일 옆에 있었던 그 사람이 평생을 찾아 헤맸던 그 사람이었다니. 이제 확인해야 했습니다. 진실을요. 챕터 6. 다음 날 아침 한정우는 이순자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순자 씨, 잠깐 올라오시겠습니까? 이순자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각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한정우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액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침 강수진이 업무 보고를 위해 도착했습니다. 한민준도 전화를 받고 급히 저택으로 왔습니다. 어젯밤 아버지에게서 긴급히 오라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이 서재에 모였습니다.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한정우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이순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묻겠습니다. 한정우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당신의 본명이 무엇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순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이미 조사했습니다. 이순자는 가짜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민준아, 조용히 해라. 한정우가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이순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직접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입으로요. 이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박영희입니다.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이순자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정우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버텼습니다. 영희, 그 이름이 다시 한정우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50년 만에 그녀를 앞에 두고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한민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박영희. 그게 누구입니까? 강수진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왜 저러시는 걸까요? 한정우는 액자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유리 너머로 은반지가 보였습니다. 50년 전 한정우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2개를요.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줬고 하나는 내가 간직했습니다. 박영희는 왼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약지의 반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똑같은 반지를 봤습니다. 당신의 손에서요. 한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반지를 번갈아 봤습니다. 정말 똑같았습니다. 투박한 디자인, 낡은 은빛, 그리고 안쪽에 영원이라는 글씨까지. 아버지, 그럼 이 사람이 내 첫사랑입니다. 한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재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박영희 씨가 일부러 여기 오신 겁니까? 모두의 시선이 박영희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입니까? 한정우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박영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5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삶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의무를 다했습니다. 아이를 키웠고 가정을 지켰습니다. 한정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가 됐습니다. 그때 신문에서 회장님 기사를 봤습니다. 은퇴하셨고 혼자 사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었습니다. 멀리서라도요. 회장님이 행복하신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박영희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모를 바꿨습니다. 머리를 염색하고 살을 찌우고 안경을 썼습니다. 가명으로 이력서를 냈고 채용됐습니다. 5년 동안 바로 옆에 한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처음엔 며칠만 있다가 떠나려고 했습니다. 회장님이 행복해 보이면요. 하지만 박영희가 한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너무 외로워 보이셨습니다. 혼자 식사하시고 혼자 산책하시고 아무도 마음을 여시지 않는 모습이 저는 차마 떠날 수 없었습니다. 영희, 미안합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이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한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첫사랑이 5년간 가정부로 곁에 있었다니. 강수진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정우는 천천히 박영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왼손을 잡았습니다. 반지를 어루만졌습니다. 50년, 단 한 번도 빼지 않으셨군요. 네, 약속했으니까요.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저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봤습니다. 50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민준이 조용히 서재를 나갔습니다. 강수진도 따라 나갔습니다. 두 사람만 남겨뒀습니다. 5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챕터 7. 한민준과 강수진이 복도에 나와 있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50년을 기다렸다니. 강수진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한민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차갑기만 했던 아버지에게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요. 서재 안에서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정우와 박영희, 두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시지요. 박영희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정우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50년 만에 마주한 자리였습니다. 물어볼 게 있습니다. 한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간 왜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박영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회장님은 저를 기억하고 계실까요? 50년 전에 가난한 빵집 딸을요? 한정우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당신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박영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회장님은 성공하셨잖아요. 결혼도 하시고 아드님도 낳으시고 저 같은 사람은 이미 잊으셨을 거예요. 아닙니다. 한정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는 일어나 금고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전부 박영희의 사진이었습니다. 빵집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 강가를 걷는 모습,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 50년간 간직했습니다. 단 한 장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박영희는 사진들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한정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성공한 뒤 당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전국을 뒤졌습니다. 그랬습니까? 결혼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도 계시고 아이도 낳으셨다고요. 한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날 저도 중매 결혼을 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다면 저도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영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당신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했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당신에게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영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회장님 생각뿐이었습니다. 신문에서 회장님 기사를 볼 때마다 스크랩했습니다. 사업이 잘 된다는 소식, 회사가 커진다는 소식, 전부 간직했습니다. 한정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우리는? 제 잘못입니다. 아버지 말을 듣지 말고 회장님과 도망갔어야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무능했습니다. 그때 당신을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울고 있었습니다. 50년간 참아온 눈물이었습니다. 밖에서 한민준이 문틈으로 안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아버지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민준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서재 안에서 한정우가 말했습니다. 영희, 한 가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5년간 제 옆에 있으면서 어땠습니까?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박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행복했습니다. 행복했다고요? 가정부로 눈치 보며 일하면서요? 네. 회장님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으니까요. 아침마다 물을 준비하고 식사를 차리고 곁에 있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한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알아보지 못해서 5년이나 바로 옆에 있었는데. 아닙니다. 제가 숨었습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시력이 나빠져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핑계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한정우가 박영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제 곁에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50년간 찾아 헤맸던 사람이 매일 아침 제게 물을 준비해주던 사람이었을 거라고는. 저도 회장님이 저를 알아보실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고 싶었을 뿐입니다. 한정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박영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왼손 약지의 반지를 어루만졌습니다. 영희, 이제 숨지 말아요. 이제는. 박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두 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두 개의 은반지가 5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문 밖에서 한민준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강수진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50년간 헤어져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챕터 8. 일주일 후 저택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영희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한정우의 손님이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정우는 그녀를 위해 2층 객실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햇살이 잘 드는 방이었습니다. 박영희는 처음에 사양했지만 한정우가 고집했습니다. 이제 눈치 보지 마세요. 여기는 당신의 집이기도 합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한정우와 박영희가 마주 앉아 함께 먹었습니다. 50년 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물 온도가 딱 좋네요. 한정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5년간 매일 맞춰드렸잖아요. 박영희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편안한 대화였습니다. 한민준이 아침 일찍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영희 씨와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서재에서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민준은 박영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번에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의심하고 조사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박영희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부회장님은 아버지를 지키려고 하신 거잖아요. 박영희 씨, 한민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부탁드립니다. 평생 외롭게 사셨어요. 이제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회장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정우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준아, 고맙다.
부자간의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차갑기만 했던 관계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한정우와 박영희는 정원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50년 전처럼 나란히요. 영희,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5년 동안 제가 당신을 알아보길 바랐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숨으려고 했습니까? 박영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봐 주시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대로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입니까? 회장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가정부로라도, 이름 없는 존재로라도 그냥 가까이 있고 싶었어요. 한정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됩니다. 이름도 마음도 전부 드러내도 됩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당연합니다. 5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진짜 우리로 살고 싶습니다. 박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50년 전 강가 벤치에 앉았던 것처럼요. 정우 씨, 박영희가 옛날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50년 전 그날 도망가지 못한 걸 후회했어요. 평생요. 저도 당신을 지키지 못한 걸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으려고요. 늦었지만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한정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70평생 처음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 낀 반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50년간 떨어져 있었지만 두 반지는 여전히 짝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택 창문에서 한민준이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수진이 옆에 섰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강수진이 말했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한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요. 50년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매일 곁에서 행복을 빌어줄 수 있는 마음이,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요. 저녁이 됐습니다. 한정우와 박영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한정우가 직접 차를 따랐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당신을 챙기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은 그만 부르세요. 정우라고 불러주세요. 50년 전처럼요. 박영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정우 씨. 네, 영희.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50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있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스물대였습니다. 그날 밤 한정우는 서재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평생 쓴 적 없던 일기였습니다. 오늘 50년 만에 진짜 미소를 지었다. 영희가 내 곁에 있다. 5년간 바로 옆에 있었지만 이제야 진짜로 함께하고 있다.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남은 시간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아니, 우리가 함께 행복하고 싶다. 정원에서는 두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개의 그림자가 하나처럼 포개졌습니다. 50년을 기다렸지만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은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사랑이 되었습니다.